하나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 이윤숙입니다.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의 지도자들의 결혼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문화를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교류 활동을 많이 하시고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신 사단법인 한국국제교류진흥원 안경욱 이사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2022년 그 이민년 새해에 저희 리스토리 TV 그 첫 출연자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 대구 시의원도 역임하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은 지금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근황도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교류진흥원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설립한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은 네, 네, 네. 이제 외국과의 예. 국제 교류를 좀 진흥하고자 네, 네.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네. 현재 우리 그 외교부에 네. 소속돼 있고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과 관련한 이 사단법인도 또 설립하시고, 그리고 또 중국 문화원도 지금 개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네. 중국과의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구 중국문화원을 설립하게 네. 된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네. 짧게 이렇게 좀 홍보 좀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근데 이사장님 혹시 중매 결혼 하셨나요? 아니면 연애 결혼 하셨나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네네. 제가 시연을 할 때 사실 예. 제가 총각이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시연을 좀 일찍 하게 되었어요. 그러시구나. 몇 살 때 만- 하셨어요? 만으로 31살 때 제가 정말 대구 일찍 시연이 하셨네요. 돼가지고 예, 예. 그 총각 시연이라고 주위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제가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 주위에서는 결혼을 네. 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요. 아, 시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네. 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예. 결혼했겠지라고 이제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미혼인 네. 것을 이야기하게 네. 되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네. 혹시 예. 애인이 있느냐 네.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예. 시연을 할 때 예, 예. 있었고 그분하고 결혼하신 거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맞습니까? 제가 네. 그 시연 되기 전부터 네. 사귀었어요. 아. 사귀었는데 제 아내의 집에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 왜요? 뭐- 정치하신다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어머, 것 같고 세상에. 또 경제적으로도 네. 좀 윤택하지 못하니까 시집 보내면은 뭐 네, 정치한다고 네. 고생시키겠다 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고생시키겠다 또 제가 7남매 중에서는 넷째지만 남자로서는 또 장남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또 가면 또 고생하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장모님께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사귄 네. 기간은 7년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네네.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예, 예. 사실은 우리 예. 이 대표님처럼 네. 이런 결혼정보회사에 아. 이제 전화를 하셔서 예. 뜻밖이네요. 그래서 그 시절에. 네.
우리 그 아들 네. 장가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네네. 아버지가 예, 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 하셨죠. 사실은 제가 네.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야, 니 장가 언제 갈 거니? 하면은 제가 올 봄에는 꼭 가겠습니다. 근데 올 봄 지나고 난 뒤에 또 가을이 되니까 야, 니 봄에 한다 했는데 왜 안 갔니? 하니까 올 가을에 꼭 갈게요. 라고 네. 했는데 네. 이게 계속 1년, 2년이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제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제 몰래 예.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래요? 네. 그 아가씨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번 선을 보셨어요.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그 내용 아세요? 이야기했죠. 어머. 가기 전에 제 아내에게 어, 네, 지금 아버지가 네. 이렇다. 네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사실은 네. 네가 결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못 가고 있는 것이고 결혼 네.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는 인생은 드시고 나도 이제 나이가 네. 30대로 자꾸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네. 결혼을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내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또 네. 이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네. 또 안 가기도 못하니까 네, 갔다 올게 라고 하고는 갔다 와서 갔다 온 이야기를 또 전해주곤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하고 네. 그 시절에도 인연이 있었다 그죠? 네네, 혹시 이 대표님 네네. 여기도 전화했을 줄은 모르죠. 그게 벌써 그랬으니까. 30년이 다 됐네, 그죠? 정말 네. 그러시네. 예, 재밌다. 근데 지금 이사장님 만원 비혼 지금 우리 사회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파장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제 자신이 네. 제 아내가 이렇게 아내가 문제는 저희 처갓집에서 네. 허락을 안 해줘서 네. 뭐 한 7년 동안 쭉 시간만 끌다가 결혼하다 보니 사실 제가 만 35살에 결혼을 했어요. 많이 늦어진 거죠. 그 시절에는 조금 늦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자신도 늦게 하면서 부모님 속을 좀 많이 태웠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제가 그때 만 35살 가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은 30대 후반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40대가 돼도 아직 그렇죠. 안 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남성도 그렇겠지만 여성들이 네. 특히 보면은 직장을 가지게 그렇죠. 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랄까 결혼에 대해서 네. 아주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네.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듭니다. 그렇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또 사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육아 문제, 또 경력 단절 문제, 자기의 자아실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문제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결혼이 늦어지니까 네. 출산할 수 있는 그 적정 연령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한 40 넘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좀 아이 어렵다라고 낳기가 좀 어렵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저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아기를 가졌다 보니 네. 제 막내 딸이 네. 몇 살이냐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인데 네. 네. 저기 제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예. 야, 당신 딸 학교에 가면은 네. 다들 예. 이렇게 쳐다볼 텐데 제 딸한테 가는 것이 사실 조금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네. 혹시나 네. 자기 또래에 비해서 네. 내가 또 나이 들어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요즘 만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밖에 안 낳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한 명 나와가지고 좀 잘 기르자라는 그런 추세가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도 샤오황띠라고 해가지고 샤오황띠라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황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황제처럼 받드는 것이에요. 하나만 나가지고 잘 키우자라고 해서 황제처럼 맛 받들고 이거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부모님 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오냐오냐 하고 그렇죠. 다 그냥 해주고 싶으니까 정말 귀한 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국도 예전에는 국가에서 법률로 한 명만 낳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족에 해당되는 경우지만 그래서 이 한족의 경우에는 2명을 낳게 되면은 한 명은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페널티를 국가에서 주고. 그 부부의 1년치 월급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그래서 이제 몰래 놓고 키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등록이 없는 중국에는 어린이가 1천만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풀었어요. 왜 풀었냐면은 한 명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이제 노년화가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는 한족도 둘을 낳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둘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중국의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뭐 중국도 한국하고 이제 비슷한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죠. 사실은 그 인구가 국가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뭐 인구가 줄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되죠? 뭐 소비가 감소되고 또 고령화의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노동력도 지금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 자꾸 노동력을 감소되니까 수입해 와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권 그 후보자들이 계속 어떤 관심을 갖고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직 솔직히 그 대권 주자들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출산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정책들만 보더라도 한 명을 출산하게 되면 지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는 2천만 원 지원한다 또는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어떤 마음의 의식. 여기에서 이게 한 명 나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 뭐 소위 소가족이라잖아요. 대가족에서 소가족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외롭고 뭐라 할까요? 좀 너무 딱딱한 이런 사회로 변화해가는 건.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풍토라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결혼하면은 아기를 가져야 될 텐데 이 몇 명 놀래. 그러니까 제보고 묻더라고요. 당신은 몇 명을 가지고 오면 좋겠냐 묻길래 제가 난 5명이다 했어요. 왜 5명이냐 하냐면은 최소한 5명이 돼야지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러면은 이모님도 생기고 외삼촌도 생기고 고모도 생기고 또 삼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5명 놓자 그러니까 저 선뜻 제 아내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전에 그 칠남매 넷째라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지 물론 자라날 때는 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좀 패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서 정해드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 예. 또 제가 네. 방학만 되면은 이모님 집에 갔었어요. 아, 그 다음에 예. 또 먼 친척 집에도 뭐 외 육촌 집에 네. 또 이제 네. 가기도 하고 했는데 방학 되면은 그렇게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도시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네. 시골에 가서 이 아름다운 풍광도 보고 느끼고 또 이모님 따라서 밭에 가서 일도 좀 하고 네. 또 그 이모님하고 같이 리어카도 끌고 시장에 가가지고 토마토 사세요라고도 한번 외쳐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정이 들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좀 이것이 이 사람 인간답게 사는 삶 사람답게 사는 맛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출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약한 거 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부모 급여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을 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이런 관계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대권 후보자들이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 비상사태로 생각을 하고 예, 여기다가 총력을 네. 기울여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권 주자분들이 이런 그 출산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육아 문제, 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학업 문제에 네. 대해서 좀 네.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네. 이런 정책적으로 네. 좀 다가간다면은 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빨리 벌써 지나가네요. 갔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다음에 기회에 또 한번 네, 이제 네, 또 좋습니다. 출연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젊은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사랑해서 좋은 아내를 네. 만날 수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랑했으면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사랑의 그 뭐라 할까 결과물이라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많이 낳아라. 네. 저처럼 5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네. 3명 또는 2명은 낳아야 좋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지금 제 얘기는 제 둘이에요. 아, 네. 사실 5명까지 제가 안 그래도 약속을 물어보고 했는데 싶었는데. 5명 약속인데 예. 사실 아, 그 네. 좀 둘째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제 아내가 이제 그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첫째 놓을 때 임신 중독 증세가 있어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이거는 좀 위험한 거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네. 많이 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하다가 제 큰애는 대학교 지금 예.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막내가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 아직 졸업 네. 1학년 마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둘밖에 못 가졌어요.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가능하다면 5명 꼭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고 열심히 사랑해서 네. 꼭 네. 3명 또는 2명은 꼭 네.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네.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서 사단법인 한국국제교류진흥원 안경욱 이사장님이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루TV 윤승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